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희 자리잡자 채널의 영상 조회수 높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 대부분 다가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분들이 느끼기에 이 불안감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어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2025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강은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잠 못 드는 50 프로이트를 만나다 책을 쓰셨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예, 이 책은 중년의 위기 혹은 퇴직을 앞둔 이제 중년 남성들의 위기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퇴직이나 혹은 중년의 위기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라는 맥락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저도 봤는데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 다가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은 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인생 후반은 이제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 살아온과 살아냄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큰데 대부분 다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원장님의 솔루션을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이 퇴직이라는 게,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닐 때는 한 달만 푹 쉬고 싶다 이러는데 막상 집에 가서 쉬세요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특히 한국의 남자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년 많은 분들이 혹은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혹은 내가 뭘 하면 정말 충만하고 충족이 될지 이런 생각들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진 적도 없고 그거를 누구든 통해서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보니까 미닝이라는 게 의미 이런 뜻인데요. 이 원장님의 대안은 미닝풀리스입니다. 이 미닝풀리스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의미 있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우선은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뭐 공황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뭔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근데 처음에 제가 들을 때 제가 이제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인생의 목적이나 어떤 뭐 소명이나 이런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한테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어떤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느껴지는지 뭐 하여튼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긴 했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 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인생론적인 혹은 인생의 목적 이런 걸로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나 철학적인 의미 말고 혹은 종교적인 의미 말고 그냥 각자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의미라는 용어를 섞어서 쓰시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왜 자기한테 의미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의미 이거는 이제 주로 저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삶을 굉장히 좀 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하긴 하지만 최소한 두 번째 어떤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 이 부분만 있어도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돼서 이 부분은 우리말에는 사실 딱히 없고요. 영어권 화자들도 이거를 좀 섞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어에는 이 두 번째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으로서요. 이거는 영어 단어의 meaning이 아니고 이제 meaningful 혹은 meaningfulness라는 단어가 있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닝풀리스를 저도 한참 동안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원장님이 그 사례를 예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우리 집에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평상시에 학교 가라고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소풍 갈 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이런 게 사실 이 미닝풀리스라는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안 시켜도 알아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한 거, 의미 있다고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것이 바로 찾아야지. 이걸 찾으면은 내가 내일 소풍 가는데 이 소풍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가고 싶고 즐겁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듯이 그러한 의미를 만드는 게 이 미닝풀리스라는 건데요. 저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 퇴직을 하고 나서의 어떤 스탠스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 퇴직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걸 또 왜 그래? 그런 이제 미닝풀리스로서의 의미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주행하는 자동차의 어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혹은 자동차를 주행하게 만드는 엔진 같은 거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충분히 본인 안에서 뭔가 충분히 의미 부여가 잘 안 됐을 경우 혹은 그게 일종의 자기 삶의 의미의 외동화출처럼 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에서 그거를 오로지 이제 찾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워커홀릭 같은 거죠. 워커홀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끊어지게 될 때 엄청난 공포나 그리고 이제 공포의 뒷면은 또 일종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삶의 외동화줄로서 그게 작용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내 삶의 외동화줄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50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해서 조직에서도 열심히 일한 것도 뭔가 인정받는 게 결국은 승진이고 뭔가 내가 좀 채워지는, 내가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워커홀릭처럼 일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임원이 안 됐을 때 느끼는 사실 뭐 임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원이 그게 무엇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이 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승진이 안 됐다고 가지는 낙심 또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좀 어떤 의미에서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외동화줄 비슷하게, 삶의 의미의 외동화줄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될 때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잘 못 느끼는데, 어떤 상태냐면,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뭐 임원이 되든 뭐 사장이 되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물론 안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조금 더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된다고 해서 과연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리도 없을 거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퇴직을 하고 뭐 속된 말로 뒷방늙은이로 물러서 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임원이라는 자리 혹은 사장이라는 자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녀하고 관계 문제도 이게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게 어쨌든 외동화줄이 작동을 한다고 느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환상 속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외동화줄로 뭔가가 작용을 자기 삶의 의미 내지는 미닝풀리스로 작용을 할 때는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환상 같은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질 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상이 깨질 때는 굉장한 환멸감이나 실망감이나 허탈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책에서 보면 이 원장님 이야기 중에 자아 이상이 좀 높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높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누가 가르쳐 준 건 없지만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 조직에서 뭔가 성공하는 법, 승진하는 법 이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자아 이상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믿었던 그 외동화줄 그게 딱 끊겼을 때 그 자아 이상이 높은 사람들의 그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인 거나 뭐 모든 면에서 그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준비 행태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급격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또 왜 그럴까요? 일단 자아 이상은 우선은 자기 안에 있는 각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사자가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근데 누구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나는 여기까지 돼야 돼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이 자아 이상이라는 게 이제 지나치게 높으면 물론 이 자아 이상이라는 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같은 거거든요. 자의상이 너무 낮으면 뭔가 성취를 하거나 인생의 발전을 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자의상이 너무 높으면 뭘 해도 만족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 이거밖에 안 돼? 뭐 이 정도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기 안에 목소리가 작동을 하는 게 좀 지나친 자아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자아이상이 높은 경우에는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실패를 했을 때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가차없이 판단하는 굉장히 혹독한 목소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쓰레기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자기 안의 목소리, 이런 자아이상이 좀 혹독하게 계속 작용을 하다 보면 인생이 뭘 성취를 해도 좀 충족되거나 풍요롭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이런 어떤 대표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분인데, 이분도 대기업이 이번 3년 차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확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회고가 되면 뭔가 좀 내가 왜 회고가 됐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저것 복수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경쟁업체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든 가서 거기에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회사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거기서 잘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창업을 해도 또 마찬가지로 힘들고, 이렇게 막 악수를 계속 두게 되는데,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보통 자의상, 제가 이제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한 가지가 이제 자기 삶의 미닝풀리스 혹은 전부 다 채우는 의동화출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익사해서 빠져 죽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이유는 절박한 불안 때문이죠, 사실은. 불안과 공포.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경우도 그렇고요. 보면 사는 방법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은 온몸에 힘을 빼고, 허우적거리는 일단 노력을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을 빼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몸에 힘을 뺀 다음에 물이 뜨면 이제 천천히 수영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면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뜬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유일한 말하자면 생존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런 말씀하신 일종의 삶의 미닝풀리스가 끊어지는, 의동화출 같은 게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지금 말씀드린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 내지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유일한 방법은 일단은 모든 노력을 오히려 멈추고 그간의 워커홀릭 같은 경우는 일이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제 내가 남은 삶에서 좀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 20, 30년 거의 생각을 할 필요도 없거나 하지 않고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기회죠. 근데 그게 없이 다시 이제 또 다른 의동화줄을 잡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노력을 절박하게 하시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허우적거리는 것 때문에 계속 그 물에 더 빠지듯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장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닝풀리스의 이제 세 가지 내면 상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주 미닝풀리스가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제 친구도 너무 잘 나가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의미가 없대. 그런 미닝풀리스의 의미 없는 빈곤 상태와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신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면서 성취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승진하고 임원하고 막 하면서 워크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게 집착, 과잉 상태를 얘기하시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이제 미닝풀리스 세 가지 내면 상태 중에 적정 상태로 얘기하셨는데, 이 적정 상태는 선천적으로 이게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좌우될까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될 것 같고요.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그거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타고난 부분만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이니 어떤 사회에서 경험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겠죠. 후천적인 교육, 그 다음에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타고난 다 같이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원장님하고 같이 이 퇴직의 의미, 퇴직을 하고 나서의 인생 후반을 설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내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 미닝풀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내가 진짜 이 퇴직하고 나서 이 정신 상태, 이 감정 상태 있죠. 불안감, 이 혹시 우울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